웬만한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시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막스 베르스타펜의 우승, 맥라렌은 말도 안 되는 전략 실수로 두 선수의 경기를 망쳐버렸고 포디움에도 못 오르게 된 노리스는 막스의 추격을 단 12점 차까지 허용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은 결국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결정되게 됐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난 주말 카타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기 보다가 잠든 막스 덕후 아내 때문에 원투 피니시가 또다시 반강제적으로 급하게 만든 2025 카타르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전 경기였던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이 놀라운 페이스로 우승을 차지했고 맥라렌 듀오가 플랭크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되며 끝난 줄 알았던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십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랜도 노리스에게는 여전히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이어 부담도 크고 추월도 적은 노잼 서킷으로 잘 알려진 카타르의 루사일 인터내셔널 서킷은 공교롭게도 맥라렌에게 매우 유리한 서킷이었고 만약 노리스가 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다음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생애 첫 월드 챔피언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막스 베르스타펜이 챔피언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무조건 노리스의 우승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번 그랑프리를 통해 2025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이 결정될지 모두의 관심이 카타르에 집중됐죠. 더욱이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는 시즌 마지막 스프린트 경기가 포함된 주간이었는데요. 금요일 프랙티스 세션과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맥라렌은 시종일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특히 피아스트리는 모처럼 폼이 제대로 돌아온 강력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 결과 피아스트리가 4를 차지하고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P2, 마지막 랩을 말아먹은 노리스가 P3를 차지한 가운데 챔피언 경쟁을 위해 노리스보다 무조건 앞서야만 하는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주행 내내 바운싱 문제로 고생하며 결국 츠노다보다 뒤인 P6로 체커기를 받아야만 했죠. 한편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는 P4에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 경기에서 커리어 처음으로 퀄리파잉 최하위를 기록했던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은 이번에도 P18을 기록하며 암울한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날 스프린트 레이스, 카타르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노잼 서킷이었습니다. 초반 몇 랩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월이 없는 지루한 경기를 이어가며 결국 피아스트리가 스프린트 우승을 차지했고 러셀과 노리스가 스타트 순위 그대로 2, 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초반에 순위를 2개나 끌어올렸지만 더 이상 이렇다 할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며 결국 4위로 경기를 마쳤고 노리스와 챔피언십 간격이 오히려 1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츠노다, 안토넬리, 알론소, 사인츠가 각각 포인트를 챙겨가며 시즌 마지막 스프린트 레이스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고 잠시 후 진행된 퀄리파잉에서는 전날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저 멀리 앞서 있는 맥라렌 듀오를 베르스타펜이 겨우 쫓아가고 그 뒤에선 여전히 혼돈인 상황이 펼쳐졌죠. 이 와중에 페라리의 해밀턴은 또다시 Q1에서 탈락하며 티포시드를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아우 진짜 잘 좀 해봐. 퀄리파잉 Q3에서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노리스가 또다시 랩을 망치는 바람에 피아스트리가 스프린트에 이어 본 레이스에서도 또 한 번 폴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노리스가 2위, 베르스타펜은 3위로 체커기를 받았죠. 카타르의 서킷 특성상 폴을 차지하면 거의 99%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직전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피아스트리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레이스는 스프린트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바로 한 세트의 타이어로 25랩까지만 달릴 수 있는 특별 규정. 57랩으로 진행되는 본 레이스에서 모든 선수는 최소 2번은 의무적으로 피트스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타이밍에 타이어를 교체하느냐가 전력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죠. 각 팀이 복잡한 셈법을 고민하는 사이 다음날 드디어 본 레이스의 막이 올랐습니다. 카타르는 짝수 그리드가 스타트의 불리한 서킷 중 하나인데요. 하필 스타트의 약점을 보이는 노리스가 2번 그리드에서 스타트를 시작하며 3번 그리드에서 좋은 스타트를 보인 막스에게 한방에 자리를 내주며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 노리스 순으로 선두권 경쟁이 펼쳐졌고 이후 경기는 별다른 사고 없이 레이스 순위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타르는 타이어 25랩 제한 규정과 추월이 쉽지 않은 서킷 특성이 있는 만큼 중후반 레이스 주행을 위해 과연 초반 7랩 시점에 이른 피트스톱을 가져가며 전략적 변수를 노리는 팀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랩 시점에 휉켄베르크와 가슬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세이프티카가 등장했죠. 그 즉시 베르스타펜은 피트스탑을 감행하며 주사위를 던졌고 뒤따르던 모든 선수들도 전부 PT인을 진행했지만 맥라렌 두 선수들만 안 들어가는 묘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노리스는 팀 라디오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팀은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며 두 선수를 트랙 위에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세이프티카가 빠지자 맥라렌 둘은 앞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했고 타이어를 교체한 베르스타펜 이하 모든 선수들은 타이어를 아끼며 천천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유연성을 운운하던 맥라렌이었지만 결국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공짜 피트스탑 기회만 날려버리고 25랩 제한 룰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겁니다. 경기 후반 맥라렌은 비교적 일찍 마지막 피트스톱을 진행하며 타이어를 교체했고 앞서 달리는 선수들을 최대한 추월하려 했습니다.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죠. 5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노리스는 포디움에 오르기 위해 앞서 달리던 사인츠와 안토넬리를 최대한 추격했지만 메르세데스의 슈퍼루키 안토넬리의 방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랩에서 안토넬리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사이 노리스가 기회를 잡아 4위로 올라섰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레이스 결과 막스 베르스타펜이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며 랜도 노리스와의 격차를 단 12점으로 좁혔고 안 그래도 꿀잼인 챔피언십 경쟁 구도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뛰어난 페이스를 선보였던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2위를 차지하며 아쉽게도 챔피언 경쟁에서 한 발 멀어지게 됐죠. 한편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츠는 무려 3위로 체커기를 받으며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덕분에 전년도 컨스트럭터 9위에 불과했던 윌리엄스는 올 시즌 컨스트럭터 순위 5위를 확정지었고 2017 시즌 이후 최고 순위를 맞이한 윌리엄스는 이제 어엿한 중위권 최강팀으로 도약하게 됐죠. 그 이후로 노리스, 안토넬리, 러셀, 알론소, 르클레르, 로슨, 츠노다 순으로 포인트를 거둬들이며 다소 지루할 것이라 예상됐던 카타르 그랑프리의 레이스는 또 한 번 극적인 드라마를 탄생시키며 마무리됐습니다. 야, 근데 페라리는 어디 갔냐? 이제 모든 F1 팬들의 시선은 올 시즌 마지막 라운드인 아부다비 그랑프리로 향합니다. 바로 15년 만에 3명 이상이 챔피언을 두고 싸우는 최종전이 성사됐기 때문이죠. 이 한 경기로 노리스,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셋 중 한 선수가 무조건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각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인 노리스가 자력으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무조건 베르스타펜보다만 앞에서 피니쉬를 하는 거죠. 이미 한 발 뒤처진 피아스트리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한편 노리스보다 12점이나 뒤처진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노리스보다 최소 13점을 더 따야 합니다. 베르스타펜이 우승할 경우 노리스가 4등 이하이거나 베르스타펜이 2등 할 경우 노리스가 7등 이하로 레이스를 마쳐야 가능한 시나리오죠.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베르스타펜도 내가 아직 이 싸움에 남아있는 건 전부 맥라렌 덕분이라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던 것임을 인정했죠. 맥라렌의 라스베이거스 동반 실격, 카타르에서의 전략 대참사만 없었어도 베르스타펜은 이미 타이틀 경쟁에서 탈락했을 겁니다. 그냥 이 12점 차 자체가 맥라렌의 실수로 생긴 보너스인 셈이죠. 노리스보다 16점이나 뒤처진 피아스트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노리스가 리타이어할 정도의 사고가 나거나 날씨, 세이프티카, 타이어 같은 여러 조건들이 닿고 있는 기상천외한 전개가 아니면 챔피언을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두 경기에서 잃은 포인트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죠. 만약 아부다비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베르스타펜이 1위로 달리고 피아스트리가 P2, 다른 선수가 P3, 노리스가 P4 순으로 달리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자력으로 월드 챔피언이 되고 노리스는 눈앞에서 챔피언을 놓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맥라렌은 그 사이에 낀 피아스트리에게 순위를 양보하라는 팀 오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리스가 3위만 차지해도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고 베르스타펜은 경기에는 우승해도 챔피언십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다만 피아스트리는 포디움에서 스스로 내려와 4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욕적인 그림을 피아스트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가 됐든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는 여러모로 역대급 경기가 될 겁니다. 맥라렌은 지난 몇 경기의 불운을 딛고 막판 뒷심을 발휘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베르스타펜은 기적의 기적을 발휘해 5연속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F1의 2025 시즌 마지막 레이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